여러분, 끝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모든 게 멈추고 사라지는 뭐 그런 순간? 그런데 만약에요, 그 끝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뜨거운 시작을 품고 있는 시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동양지의 핵심인 10개의 하늘 기운, 천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번째 글자, 바로 이 이 끝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끝은 정말로 끝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가장 깊은 준비 단계일까요? 바로 이 글자, 임 안에 그 답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한 글자에 담긴 정말 깊고 거대한 지혜의 바다로 저랑 같이 한번 풍덩 빠져보시죠. 임은요, 한마디로 엄청난 잠복의 시간을 의미해요. 마치 나뭇가지에서 뚝 떨어진 열매가 흙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씨앗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다 멈춘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실은 가장 뜨거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이게 바로 임이 가진 진짜 놀라운 힘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글자의 옛날 모양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진짜 재밌는 비밀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임이라는 글자가 배틀에서 실을 엮을 때 쓰는 도구 모양에서 왔대요.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하늘의 북극성과 땅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중심축, 그게 바로 임의 첫 번째 얼굴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이건 우리를 완전 생명의 근원으로 데려가요. 이 글자 모양이 아이를 뵌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임신하다 할 때 쓰는 그 임자하고도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차가운 물의 기운 안에 생명의 씨앗을 품고 길러내는 가장 따뜻한 자궁의 이미지가 숨어 있었다니?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세상을 바로 세우는 단단한 기준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걸 품어내는 너그러운 자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임이라는 글자는 질서와 생명, 강인함과 포용,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 같은 2개의 거대한 힘을 동시에 품고 있는 정말 놀라운 글자예요. 자, 이걸 오행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임은 양수, 그러니까 크고 활발한 에너지를 가진 물에 해당돼요. 이 임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마치 블랙홀처럼 흩어져 있는 모든 걸 한 곳으로 쫙 끌어당겨서 저장하는 아주 강력한 힘, 바로 응집력에 있습니다. 이 임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상의 수많은 시냇물들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서 결국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온갖 경험, 지식, 성공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깊은 지혜로 모여들어서 비로소 익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임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지혜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럼 이 임이라는 기운은 우리 주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색깔,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임이 그리는 세상은요, 마치 깊은 겨울밤의 그 고요함 같아요. 차갑고 깊고 아주 조용한 분위기죠. 계절로는 생명이 안으로 싹 숨어드는 초겨울이고요. 시간으로는 어둠이 막 내리기 시작한 이른 밤이에요. 방향의 모든 걸 저장하는 북쪽을 가리키죠. 그리고 색깔도 그냥 까만색이 아니에요. 완전한 암흑이 아니라 그 안에 희미한 생명의 빛이 감도는 것 같은 깊고 아득한 검은색, 이걸 현흑색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바깥 활동은 멈추고 오직 내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임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1이라는 거예요. 아니 10개 중에 9번째 거의 끝에 다 왔는데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하는 숫자 1이라니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끝이 곧 시작이라는 임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이미 보여주는 스케일은요, 뭐 자연이든 문명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압도적이에요. 자연에서는 거대한 바다나 강, 저 북극의 빙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국경 없이 정보를 실어 나르는 인터넷 네트워크나 거대한 무역망 같은 걸로 그 힘을 보여주죠. 심지어는요, 계절을 따라서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제비 있잖아요. 그 제비조차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서 적응해 나가는 임의 기운을 품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런 임의 특징들이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나면 어떨까요? 그 답은 바로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요,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서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깊이를 너무 알 수가 없으니까 가끔은 좀 비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 성질이 자칫하면 끝없는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모습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임의 자유로운 영혼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바로 갓을 삐딱하게 쓴 선비라고요. 어때요? 이미지가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정해진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유로운 지식인의 모습. 이야, 정말 임의 성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임시일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철학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라지는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재생의 미학입니다. 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흘러가는 거야. 하지만 그 어떤 흐름도 절대로 헛된 건 없어 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성공, 상처, 기쁨, 고통. 그 모든 경험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거대한 지혜의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조용히 저장됐다가 마침내 다음 계절을 피워낼 가장 소중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렇게 품어낸 씨앗, 이 깊고 어두운 물 속에서 과연 이제 어떤 맑고 새로운 생명력이 퐁 하고 솟아오르게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죠.